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PTV 어드레서블 광고 효과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 결과를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어드레서블 광고가 무엇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테지만 짧게 설명드리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우리 사례 연구 방법, 사례 연구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그리고 이제 사례 연구 결과 그리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서블 광고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드레스라는 것이 영어로 주소죠. 그래서 이 주소처럼 이 색인 조건을 갖춘 TV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구마다 다른 광고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골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골프에 관심 있는 가구에는 골프 광고 관련 제품의 광고가 나가고 다른 음악에 관심 있다거나 바둑에 관심 있는 데는 바둑 관련 제품의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TV를 시청하는 가구의 이력을 활용해서 타겟팅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까지의 광고는 이제 TV 광고라는 것은 이제 매스 오디언스한테 그냥 광고를 뿌리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동시에 각각의 가구마다 다른 광고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TV 광고의 장점과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광고의 장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TV 광고를 시청하는 서로 다른 가구에게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시청 행동, 그리고 관심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서 다른 가구별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같은 광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구마다 다른 광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 바잉이 아니라 오디언스를 바잉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청 이력 데이터는 지금 방금 우리 이전 발표에서도 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채널을 어떤 채널들을 본다든가 홈쇼핑에 관련된 어떤 브랜드 제품의 제품군의 홈쇼핑 채널에 관심을 갖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DMP를 활용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커스텀화된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드레서블 광고가 갖는 장점의 하나는 이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TV는 많이 노출되는 타겟, 적게 노출되는 타겟,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다르게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매스 오디언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를 쏘는 거니까요. 근데 어드레서블은 필요한 만큼의 노출 양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필요한 노출 수준에 맞는 노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례인데요. 2020년 사례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그 사료를 광고하고 싶은 광고주가 일반 TV 광고에 집행했을 때는 4억의 노출을 유도해서 5천만이 도달하고 거기에 우리 타겟 500만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CPM은 한 $100 정도인데요. 어드레서블을 사용하게 되면 4억이 아니라 4천만의 노출만으로 500만에게 도달하고 한 35% 정도 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전에 애드 아이디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서 애드 아이디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IPTV 셋톱박스에 연동된 애드 아이디하고 DMP 데이터를 활용해서 셋톱박스에는 계속 그 시청 이력이 계속 잡히거든요. 전수로 잡힙니다. 만약에 SK BTV가 600만의 셋업이 있다면 600만의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거죠. 2019년
광고주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자료를 그 시청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발표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관심사라든가 연령, 성별 뭐 이런 거에 따른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타겟 특성을 반영한 오디언스를 분석하고 거기에 광고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 어드레서블 광고 현황은 방금 IGA 웍스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KT가 이제 IGA 웍스하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TV 광고 시청과 고객의 행동 변화 간 연관성을 정밀하게 도출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죠. 또 SK는 지금 그 롯데 멤버스가 보유한 이 4,100만 명이 넘는 이 DMP를 활용해서 라이프스타일, 구매 이력, 콘텐츠 취향 그런 거에 따라서 한 100여 개의 타겟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광고 효과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도울 수 있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 나누신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검증하고 매출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도 어드레서블 광고는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비지오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OAR이라는 것을 출범했고요. 그래서 세그멘트 기반의 어드레서블 광고를 판매하고 측정에 필요한 공동기술 사양 개발하는 2019년에 했으니까 지금 많이 진전됐겠죠. 컴캐스트하고 디렉TV가 고 어드레서블이라는 걸 해서 이제 기술을 표준화하고 또 공통 용어를 만들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드레서블 광고 시장이 막 파편화되는 그런 것을 좀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근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드레서블과 관련된 이 학술적인 연구는 제가 지금까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례들을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 에드스마트에서 2019년 자료이긴 한데요. 2014년에서 19년 동안 30만 명의 스카이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130여 건의 어드레서블 광고 캠페인의 효과 분석해 보니까 채널 스위칭이 48% 감소했습니다. 채널 스위칭이라는 것은 광고가 나올 때 이제 다른 채널로 옮기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광고 몰입이 35% 증가했고 회상이 49%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들을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라서 이 몰입과 회상이 이렇게 30~40% 증가하는데 반해서 브랜드 인지는 4%밖에 증가 안 해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 어드레서블을 통한 브랜드의 인지와 몰입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기존 광고가 갖는 한계점, 매스한테 그냥 무분별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광고의 불확실성. 디지털 광고의 불확실성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드레서블 광고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높은 상황이고요. 포레스트 리서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광고주와 대행사 46%가 어드레서블 광고를 향후 추진할 과제 1순위로 택하고 응답자의 62%가 방송 광고 타겟팅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광고 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TV 광고는 2002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하락했고요. 그렇지만 이 디지털 광고가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뭐 생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건데요. 영상 재생 전에 노출되는 디지털 광고를 싫어한다가 무려 57%고요. 광고를 보지 않는다가 43%입니다. 사실 지금 TV 광고는 닐슨이나 TNMS라는 객관적인 시청률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디지털 광고에 대한 효과는 그들이 주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주는 그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생산한 데이터 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닐슨에서 싱글 소스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신빙성이 있는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광고의 불확실성과 연결된 것이고요. 또 소비자들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에 대한 신뢰도에서도 텔레비전은 80%로 뭐 인쇄 광고보다 뭐 조금 낮습니다만 인쇄 광고는 요즘 좀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신뢰가 가장 높은 매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디지털 광고들, 온라인 동영상, 소셜 미디어, 온라인 배너는 30-40%대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 임팩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오래전 제가 연구한 것이지만 큰 텔레비전의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작은 휴대폰을 통해서 보는 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는 똑같은 동영상 광고라도 임팩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연구 결과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작게는 45%, 뭐 많게는 한 70-80%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텔레비전을 100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임팩트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2020년까지 방송 광고는 급하게 하향세를 가졌었습니다. 이 뭐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었는데요. 국내 환경 또는 국내 상황에 의해서 방송 광고가 좀 급격하게 하락했고요. 그러나 2021년에 두 자릿수의 성장을 가졌습니다. 13.4%. 2002년도에도 한 4-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뭐 중간 광고가 지상파에 도입됐고 올해는 뭐 월드컵이라는 또 행사도 있고 그러면서 방송 광고가 일시적으로 큰 게 아닌가 하지만 사실 최근 그 온라인이나 디지털 광고에 올인했던 광고주들이 TV와 같이 믹스해서 하는 그런 매체 기획을 갖는 것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을 디지털 광고에만 투입해도 도달률이나 이런 데서 한계가 온다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광고주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방송 광고가 당분간 큰 하락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미약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CJ ENM과 EBS 등이 어드레서블 광고 시범 운영하면서 뭐 시범 운영이라는 게 일반 운영하려고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미 뭐 CJ ENM의 OCN이나 이런 채널들은 어드레서블에 들어와 있죠. CJ에서는 TVN이 지금 아직 협상 중에 있고요. 뭐 EBS는 연말부터 이제 어드레서블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JTBC나 SBS 정도가 이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어드레서블이 채널이 늘어나고 있고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거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는 이런 실증 연구는 뭐 우리 전무한 상태고요. 세계적으로 제가 학술적인 연구를 찾아봤는데 뭐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사례 중심의 그 결과가 뭐 미디어랩, 나스 미디어랩에서 발표된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드레서블 광고를 했을 때와 케이블 광고를 했을 때 뭐 예산의 차이가 있지만 CPM은 뭐 예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CPM이 케이블 TV에 광고했을 때 3만 원, 어드레서블이 한 5,700원 정도니까 거의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까 미국의 그 반려견 사료에서 보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광고 메시지를 보내줬을 때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드레서블 광고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어드레서블 광고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이 사례 연구에 사용된 브랜드는 탈모 관련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A라고 명칭하겠습니다. 탈모 관련 제품을 쓴 이유는 그 탈모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게 일어나겠죠. 물론 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이 브랜드를 미디어 플래닝을 담당하고 있기도 해서 그러면 어드레서블 광고에 적합한 제품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 탈모 관련 제품을 본 사례 연구로 결정했습니다.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실 뭐 이 방법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60일 동안 10분 이상 홈쇼핑에서 방송되는 탈모 관련 방송을 본 셋톱박스만을 선정했습니다. 10분 이상 그 방송을 봤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세그먼티드된 셋톱박스는 우리는 SK의 그 BTV를 대상으로 했고요. 전체 600만 셋톱 중에 80만 가구가 과거 2달 동안 10분 이상 탈모 관련 홈쇼핑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80만이 우리의 세그멘티드된 타겟이었고요. 나머지 520만은 이제 비타겟인 것이죠. 집행 기간은 올해 6월 8일에서 7월 20일까지 43일 동안 집행됐습니다. 집행된 채널들은 이렇고요. 물론 이제 전수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IPTV 3사들이 갖고 있는 셋톱 박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전수로 다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SK BTV를 했기 때문에 세그멘티드된 그룹이 80만 대, 그리고 비세그멘티드된 그룹이 520만 대인데요. 이거를 다 할 수도 있었지만 2019년 광고주대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미 그 발표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좀 표본만 많아지고 불필요한 것 같아서, 표본이 아니죠, 전수니까 숫자만 많아지는 것 같아서 표본을 뽑았습니다. 표본을 각 그룹에서 2만 대의 셋톱을 무작위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80만 대에서 2만 대, 520만 대에서 2만 대. 그래서 분석은 이 4만 대 데이터를 4만 개의 셋톱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시청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시청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그멘티드된 타겟들은 어떤 시청 패턴을 갖고 그 세그멘티드된 타겟들이 갖는 시청 패턴이 일반적인 시청 패턴과 다른가? 예를 들어서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뭐 채널에 따라서 다른 현상을, 다른 시청 패턴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찾아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탈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의 시청률을 뽑아내는 것이죠. 닐슨이나 뭐 TNMS에서 지금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청률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단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앞서 홈쇼핑 채널을 10분 이상 본 셋업으로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티드된 타겟들의 시청률을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문제로 했습니다. 시청 수집 방법은 그 2만 대의 셋업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 단위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닐슨의 데이터와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은 광고구나, 이 시간은 A라는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전 사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즉 가장 많이 쓰는 커뮤니케이션 변수들, 광고 TOM, 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최선호도, 구매 의도, 이것들을 광고가 집행되기 전과 후에 물어봐서 설문조사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한국 리서치라는 그 설문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했고요. 사전조사는 6월 2일, 그러니까 우리의 광고가 시작되기 전, 그리고 사후조사는 7월 22일, 광고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사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는 302명을 했고요. 사후조사는 395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200명, 200명 이렇게 400명을 하고 싶었는데 애드 아이디에 매칭되는, 그러니까 이 사후조사에선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을 조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셋업
그룹에서 세그멘티드한 타겟 중에 광고를 본 사람들 그 데이터를 한국리서치의 애드 아이디 데이터와 매칭시켰습니다. 그 숫자가 물론 뭐 많았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이 조사에 응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체를 컨택했는데도 194명만 조사에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194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뭐 일방적으로 늘릴 수도 없어서 예상했던 200, 200과 비슷한 숫자로 395명, 사전조사는 300명, 302명을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하기 싫었던 부분인데요. 매출의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들을 주셔서 매출이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출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도 어렵고 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른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있겠고, 뭐 홍보 활동도 있겠고, 이벤트도 있고, 경쟁사 광고 활동에 따라서도 영향받고, 계절성도 있고, 또 광고주가 뭐 그때 무슨 실수를 한다든가, 뭐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든가, 또 유통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게 전부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 광고가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광고의 평가나 효과 검증은 커뮤니케이션 효과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광고주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매출이고요. 그래서 얼마가 더 느는데 이거기 때문에 굳이 또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제가 약해져서 그냥 매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아까 어드레서블 광고를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다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 지역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지방 지역 중에서 부산, 울산에만 집중적으로 어드레서블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충청, 대전, 세종, 원주는 이제 집행하지 않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비교 지역으로 정했는데요. 여기를 비교 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뭐 인구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지역을 매칭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매출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충청, 대전, 세종, 원주가 각각 나오질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제가 사례 연구로 쓴 그 회사에서는 이게 같이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원주 정도 빼면 딱 맞을 것 같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은 447만 명, 여기는 589만 명 정도. 그리고 전체 성비라든가 뭐 우리 타겟 비율도 36%, 37% 대등한 그런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문제를 4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반적인 TV 시청 패턴이 세그멘티드된 그룹과 비세그멘티드된 그룹 간의 어떤 차이나 패턴을 보이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드레서블 광고를 집행 전과 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아까 광고 TOM, 뭐 보조인지 비보조인지 선호도, 구매 의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봤고요. 그다음 매출, 뭐 제한점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그 어드레서블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지역과 집행하지 않은 지역의 매출의 차이 또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어드레서블 광고를 집행한 그 사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소개하고 하는 것으로 이 연구 문제 이제 4가지를 정했습니다. 바로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연구 문제 1번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세그멘티드, 비세그멘티드, IPTV 시청률, 닐슨 시청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탈모에 관심 있는 그룹의 시청률이고요. 탈모에 관심 없는 그룹의 시청률입니다. 이것은 요거의 평균인데요. 이걸 둘로 더해서 둘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80만, 여기는 520만이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을 구했고요. 이것은 닐슨의 시청률입니다. 닐슨의 시청률보다 IPTV 시청률이 살짝 높은데요. 사실 그 이유는 뭐 2019년에 제가 이거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시청률이 아주 낮은 채널들의 시청률이 닐슨 거보다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닐슨은 이제 한 4천 가구의 표본이고 이거는 전수니까요.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주 낮은 곳에서 좀 더 잡히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인덱싱화 했는데요. 이게 100이면 닐슨과 매칭 똑같다는 것이고요. 원래 좀 높다고 그랬죠. 한 118%가 정상인데 세그멘트 그룹이 159, 비세그멘트가 111이니까 우리의 세그멘트 그룹이 더 시청을 많이 하는구나. TV를 상대적으로 비세그멘트보다 알 수 있습니다.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연령대가 있고 그런 계층이니까 원래 고연령으로 갈수록 TV 시청은 좀 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유도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세그멘트 타겟이 좀 높다는 것들이 나왔고요. 이것은 절대 착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것은 어드레서블 광고의 시청률이 아닙니다. 이 브랜드 A라는 탈모 의약품 제품이 어드레서블 광고만 한 건 아니에요. 일반 광고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아까 서울 수도권의 어드레서블, 그리고 부산, 울산 지역에는 어드레서블 광고를 집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광고들을 텔레비전에 집행했을 때 세그멘티드된 타겟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시청 패턴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상파와 종편과 뭐 기타 채널, 흔히 우리 그걸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케이블이라고 썼는데 요즘도 그냥 케이블이라고 쓰더라고요. 지상파에서 봤습니다. 지상파의 경우 비세그멘티드와 세그멘티드 간의 차이가 제일 컸습니다. 107인데 사실 IPTV 시청률 평균보다도 비세그멘티드가 더 낮죠. 그런데 세그멘티드가 164의 인덱스이니까 훨씬 더 한 60% 가까이나 차이를 보인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종편 채널인데요. 종편은 비세그멘티드의 시청률이 닐슨 데이터보다 좀 우리 이 평균보다 좀 낮았습니다. IPTV 시청률보다. 세그멘티드가 조금은 높았고요. 그 높음의 정도가 케이블은 지상파보다는 낮았지만 종편보다는 더 차이를 가졌습니다. 세그멘티드 그룹이 우리 기타 케이블 채널들을 비세그멘트보다 조금 더 시청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채널별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채널을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세그멘티드된 타겟들 중에 인덱스가 높은 데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여기 지금 IHQ 드라마라는 데는 무려 225.8의 인덱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채널을 더 시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닐슨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보다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채널을 더 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SBS 플러스도 257의 인덱스를 가지니까 아마 제일 높았죠. 상당히 높은 영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파 채널들도 170, 171, SBS, MBC가 그 정도고요. KBS2가 151 정도입니다. JTBC 149였고요. 똑같은 종편인데 TV조선과 MBN 채널 A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 종편하면 우리가 고연령층이 많이 시청하는 채널이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데 그 연령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그멘티드와 비세그멘트의 채널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슬라이드가 좀 빠졌는데 이 지상파를 또 주말, 주중 또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선 그래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채널 한번 볼까요? 이 스크린이나 뭐 IHQ 드라마 채널은 둘 다 사실은 여기도 높고 여기도 좀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1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소수점을 그냥 보기 좋게 하느라고 0.0 몇일 겁니다.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런 채널들이 그 시청률이 굉장히 낮은 채널들이 닐슨 데이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시간대별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새벽 0시나 새벽 5시에는 굉장히 가치가 없는 채널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발표된 시청률보다는 이 세그멘트된 타겟의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시간대. 그리고 11시, 12시 뭐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임 타임 때는 별로 이렇게 큰 차이, 서로 세그멘트된 타겟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걸 꺾은선 그래프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 앞 밑에가 닐슨 시청률입니다. 이 보라색이. 그리고 요 빨간색이 세그멘티드된 것이고요. 이건 통합. 여기 지금 선이 잘 안 보이는데 네, 요게 세그멘티드, 요게 비세그멘티드네요. 네. 이게 닐슨 시청률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상파 주중 시간대별 광고 시청률을 보면 보통 닐슨 시청률보다 다 좀 높아요. 이때는. 그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라임 타임으로 접어들면서 닐슨 시청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초점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은 세그멘티드와 비세그멘티드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간대를 보려는 겁니다. 보면 지상파의 경우 주중에는 19시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 차이가 32 정도의 인덱스 차이를 보였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뒤로 갑니다. 그래서 20시, 19시가 아니라 20시에 한 24, 32, 24 정도면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 종편의 경우에는 한 12 정도의 차이가 오후 4시 정도에 나타났고요. 주중에 그렇고요. 주말에는 9시 정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케이블은 12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주중에는 8시 그리고 주말에는 9시 정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 이런 시청 데이터는 제가 지금 만약에 탈모 관련 제품의 채널 플래닝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닐슨의 데이터를 전폭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닐슨 데이터 외에 우리의 타겟에 잘 보는 채널, 잘 보는 시간대 그거를 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그멘트 그룹과 비세그멘트 그룹의 시청률 인덱스 차이를 이제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매체 기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타겟 특성에 따라서 시청 패턴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탈모에 관심 있는 것을 했지만 아까 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청률을 뽑을 수도 있겠고요. 뭐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청률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광고 집행 채널과 시간대를 달리해서 특정 브랜드만을 위한 광고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우리 연구의 가장 핵심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드레서블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가 집행되기 전과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브랜드 A라는 그 탈모 관련 제품이었고요. 광고 TOM 비보조인지 보조인지 최선호도 구매 의도를 했습니다. 광고가 집행되기 전 14.6이었습니다. 광고 TOM이. 그러니까 탈모 광고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약 15% 정도가 브랜드 A를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광고가 집행되고 나서는 약 27%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증가분이 12%입니다. 12%면 뭐 좀 낮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걸 비율로 따지면 82%가 증가한 것이니까 상당히 큰 폭의 증가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증가했고요. 그때 어드레서블 외에 다른 광고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광고 비보조인지도 약 44% 증가했고요. 보조인지는 워낙 뭐 70% 정도의 포화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증가분이 좀 작습니다. 제가 좀 놀란 건 이 선호도와 구매 의도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최선호도도 45% 정도, 구매 의도도 한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드레서블 광고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일반적인 광고를 같이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을 참고 자료로 사전 사후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세그멘티드, 우리의 관심 그룹만을 대상으로 변화 정도를 봤습니다. 우리의 관심 그룹, 세그멘티드된 그룹의 변화는 광고 TOM이 76.7%. 그럼 아까 82.2%였는데 광고 TOM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죠. 세그멘트 그룹과 전체 응답 그룹 간에요. 그런데 광고 비보조인지는 53.3%가 늘었습니다. 세그멘트된 그룹에서 말이죠. 그럼 이것은 44%였던 전체 사전 사후 조사보다는 더 많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인지는 워낙 뭐 70%대 포화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최선호도가 62.4% 증가했습니다. 세그멘트된 그룹에서요. 그렇다면 아까 최선호도의 증가 44.6%보다 훨씬 더 많은 증가를 우리의 타겟 그룹에서 보였다는 것이죠. 구매 의도도 28.5% 늘었는데 아까 전체에서는 20.2% 늘었으니까 우리의 타겟 그룹에서 구매 의도가 더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전히 그래서 뭐 어드레서블 효과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드레서블만의 효과는 아마 이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티드된 그룹과 비세그멘티드된 그룹, 우리의 타겟 그룹과 비타겟 그룹의 증감이 어느 정도 일어났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다 같겠죠. 같고 세그멘티드된 타겟에게는 일반 광고는 똑같이 두 그룹 다 봤으니까 어드레서블 광고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광고 비보조인지가 타겟 그룹에서는 34.5, 비세그멘티드에서는 30.3, 차이는 4.2, 비율로 따지면 13.9%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애 선호도는 세그멘티드 그룹에서 48.4, 일반 그룹 비세그멘트에서 38.3, 10.1의 차이인데요. 그것은 26.4%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구매 의도도 60.5, 53.1, 7.4지만 비율로는 약 14%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그멘트된 우리의 타겟 그룹에서 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 아니 당연히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 탈모 관련 광고를 보면 더 임팩트를 받겠지.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은 상태에서 광고를 본 수용자들이 받아들인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차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사실 저는 이 연구를 디자인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야 이거 40 며칠 광고해가지고 이게 나올까?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세그멘티드 그룹의 최선호도가 특히 통계적으로까지 유의미하게 나왔고요. 다른 통계적 검증은 안 됐지만 약 14% 정도의 차이가 타겟 그룹과 비타겟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효과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매출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지역의 매출은 광고를 하기 전과 광고를 하고 나서 32% 늘었습니다. 우리의 비교 그룹이었던 충청, 대전, 세종, 원주 지역은 25%의 매출 증가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매출 증가가 컸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매출 증가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두 지역 외에 그래서 저는 전국의 매출 증가를 한번 넣었습니다. 전국의 매출 평균은 14%였고요. 이 그룹도 전국의 평균보다는 많이 매출이 증가했고 전국의 평균보다는 이 그룹은 무려 18%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그럼 어드레서블 광고의 효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드레서블 광고가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드레서블 광고만의 효과는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특별한 다른 조건이 없었지만 여기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미집행 지역보다는 7%, 전국보다는 18%.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역 것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드레서블 광고의 지역 타겟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 울산 지역에만 광고를 어드레서블을 집중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드레서블 광고에서는 분명 가능합니다.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세운다든가 어느 지역만을 좀 광고를 집행하고 싶을 때 어드레서블 TV는 굉장히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어드레서블 광고에 대한 이것은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집행했던 우리 그 데이터도 또 IGA 웍스에서 저희가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여행사 앱인데요. A라는 여행사 앱이고 경쟁사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B라는 앱, C라는 앱과 다 여행사 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속 변수로 본 것은 앱 설치와 사용입니다. 그 여행사 앱을 설치하고 사용한 숫자가 이제 기록으로 계산되는 것인데요. 빨리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A라는 앱이 설치와 사용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B, C는 아주 미묘하게 늘었죠. 왜 그러냐면 A는 이때 어드레서블 광고 외에 일반 TV 광고도 적지 않게 많이 했습니다. BC 여행사 앱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차이인가를 보면
하루에 B앱보다는 181회, 하루에 1회 더 설치하거나 사용한 것이고요. C앱보다는 224회 더 설치하거나 사용한 것입니다. 겨우 180, 200이 뭐 그렇게 큰 차이야 하지만 한 달이면 그게 6천의 차이입니다. 10달이면 6만의 차이고요.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차이를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콘택트 렌즈 앱인데요. 이 앱은 TV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드레서블 광고만을 집행했고요. 뭐 경쟁사와 비교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앱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여기서는 제가 그걸 한번 보고 싶었어요. 이걸 지금 40일 동안 했는데 어드레서블 광고 집행을 전반 20일과 후반 20일에 그 증가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증가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전반과 후반의 증가의 차이는 하루에 8회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240개 정도 차이죠. TV 광고를 하지 않고 어드레서블만을 썼을 때의 상황이니까 이것도 뭐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집행했고요. 이렇게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기울기보단 여기에 기울기가 훨씬 크죠. 안타깝게도 이쪽에 더 데이터를 좀 갖고 싶었는데 뭐 그쪽 데이터가 제가 가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분석을 했는데요. 어드레서블 광고를 20일, 40일, 60일 이렇게 집행했을 때 그 누적된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추정하는 정도에서 이 전환 사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 탈모 제품의 세그멘트된 그룹과 비세그멘트드 그룹의 시청 패턴을 봤고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매출 효과 그리고 전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이제 타겟팅이 가능한 어드레서블 TV 광고가 이 TV의 장점과 디지털의 장점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한계점이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이 셋업의 데이터는 가구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가구가 탈모에 관심 있는 셋업이야 라고 정의를 해도 그 가구 구성원 중에 누가 그걸 봤다는 걸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이 있다면 아버지가 아닐까로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확한 개인의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뭐 아까 우리 그 첫 번째 발표에서 거기로 가는 길을 조금 보여주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분명 그 데이터가 개인화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IPTV 3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드레서블 광고 집행 채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9월 현재죠. 9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7개 채널이 집행되고 있고요. 지금 SBS와 JTBC TV에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BS는 올 연말부터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채널이라면 뭐 사실 예산을 크게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 탈모 관련 제품의 어드레서블 광고를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왔는데 그걸 다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집행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공급이. 그러니까 채널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드레서블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채널을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바라건대는 이 가구의 데이터가 좀 개인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돼야겠죠. 뭐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본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로는 어드레서블 TV의 광고는 굉장히 새롭고 또 디지털의 장점과 TV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정교한 타겟팅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새로운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앞으로 어드레서블 TV 광고 발전에 좀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의 솔직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교한 타겟팅이어서 폭 넓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고요. 자,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교수님 너무 발표가 완벽하셔서 질문이 없으신가 봅니다. 발표가 너무 지루하고 어려웠나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현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